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아침 출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길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안 죽고 여기까지 잘 오셨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책이 어떻게 보면 전 고귀한 직책인데 그곳에 또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자 성어는 아니지만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었는데, 최근에는 매무를 잘 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의미를 담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록을 타이핑하면서 또 제3의 비슷한 의미인데 제3의 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어요. 적으면 적자, 적는 자, 생존, 생이 존귀해진다. 옛날에도 이게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면 인격이 더 좋아진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도 베스트셀러 책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나를 기록한다. 혹은 너를 기록한다. 어떤 분은 육아일기를 쓴 분도 있고, 저희 장모님은 육아일기 쓴 걸 지금도 보관하고 있고,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79세인데 최근에 본인이 20대 중반에 저희 장인어른하고 연애편지 한 것을 다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그걸 다 클리어 파일에다가 다 담아놓고, 또 제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편지 쓴 거, 부모님에게 편지 쓴 거, 또 제 아내가 동생들한테 편지 쓴 거 그것까지 다 클리어 파일에 해놓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 아버님에 대한 일대기 전기를 한번 써보세요. 혹은 만화책으로도 나와도 되고.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저희 장인어른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해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옛날 분인데 1932년생인데 이제 화성에서 초기에, 옛날이죠, 이 화성 동부 지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의사였어요. 요즘에야 뭐 수백 명의 의사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책으로 내야 될 내용이다. 그런 사명을 제 아내한테 주니까 한번, 자기도 잘 모르는 게 많다고, 그래서 그 장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한번 이렇게 장인어른의 일대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사, 우리 이제 지난주에 계시던 분들은 느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받는데 아동센터에 홍보를 한 증거물을 내라 하는데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실습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보내왔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이제 그 복지사가 해야 될 것 중에 옛날로 말하면 그 도승지 알죠? 도승지가 뭐냐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관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록을 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노인시설도 있잖아요. 노인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불효자들이 있어요. 노인시설에 자기가 돌보지 못하니까 노인시설 돌보는데, 그리고 뭐
국가에서 저소득일 경우에 자녀도 저소득이고 본인도 저소득일 경우에 국가에서 거의 100%를 간병 노인 요양시설에 하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종종 있다 그래요. 위독하다 오라고 하면 안 오고, 또 여기 가까운 대학병원에 보내겠다 아니라 서울 강북에 있는 서울대 대학병원을 모셔라.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밀리니까 2시간 이내에 웬만한 앰뷸런스로는 사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망했으니까 보상금도 달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그걸 다 적어 놓으면 이 증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되면, 없으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 시설을 폐쇄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려면은 초기 인테리어도 하고 어쨌든 간에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증거물을 안 만들어 놓는 습성이 몸에 배가지고, 왜냐면 이 복지 마인드는 뭐예요? 적을 시간이 없어요. 막 도와주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적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에 대한 얘기, 폭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안 되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아침에. 적는 자, 적자 생존, 생이 존귀해진다. 존귀해진다는 의미는 뭐 고상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이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남이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적어놓은 게 없으면 그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실습 진행, 우리 기관의 실습 진행하는데 2가지 목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요. 제 친구 기관에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거기서 실습 끝나면 빨리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이제 긍정적 실습 목표가 있죠, 당연히. 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해서 중요한 거예요. 취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를 잘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 호봉 승급을 해주고, 사회복지기관의 90% 이상은 호봉 승급이 안 돼요. 호봉 승급 해주고 그 다음에 승진되는 기관이 있어요. 뭐 5%밖에 안 될 것 같아. 그걸 호봉 해마다 월급 올려주고 몇 년 되면 승진시켜주고, 승진하면 얼굴이 팍 오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관은 5%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알기로. 그걸 제가 이제 이 기간 중에 교육을 할 거예요. 평생 승진이 안 되고 그냥 복지사, 말단 복지사로 20-30년 근무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왜냐면 95%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5%는 승진이 되는 대로 입사시험을 봐서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정년이 되면 창업을 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법은 안 그런데 삼성에서 대부분 50세가 되면 이사로 승진 못할 경우에는 몇 억 줄 테니까 조기 퇴직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제 아들 친구는 삼성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공고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30년 일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런데 50세가 되니까 몇 억 줄 테니까 나갈래?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부도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중반에 아파트 큰 거 있었는데 그거 팔고, 그러니까 걔가 고등학교 때죠. 그래서 아주 삼성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사가 되고 뭐 40년 근무하고 법적인 정년 퇴임을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50세 때 나가줘야지 또 후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매덕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업을 해요. 창업.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 뭐 이렇게 60세까지 일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나는 죽어도 월급쟁이다. 난 창업 안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개중에 이 중에도 그럴 줄 몰라요. 나는 장롱 면허 따러 왔지 무슨 창업이냐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끝나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창업하겠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 쉬프트, 마인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적자 생존 들었으면 적어요. 오늘부터 적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A+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일기 평생 안 써봤다, 안 쓴다. 그러면 A+ 안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오늘 지금 잘 듣는데 이것도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하세요. 메모하시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마인드 시프트를 잘해야 재밌어요. 창업에 대한 얘기 했는데 무슨 창업이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창업을 긍정적 목표 그런 것들이에요. 취직을 한다. 승진이 되는 그 상위 5%의 시립기관으로 이직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언젠가 있을 창업을 준비한다. 그게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긍정적 목표예요. 또 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부정적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어떤 분은 이제 한 달 내에 끝나고 난 취직해야 된다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2개월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해버리면 증 나오는 수속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실수 끝나고 2, 3년 지났는데 증을 못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이 기간을 잡은 거예요. 기간 길게 잡아야 돼요. 어떤 심지어는 15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간을 2개월 잡았고 대학에서 다양한 증빙 서류를 계속 요구해요. 대학교에서. 작년에 요구하던 서류가 10개 있으면 금년에 20개.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 목표는 뭐냐면 그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이제 그렇게 매덕 받고 퇴직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창업을 했는데 노치원을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요새 치킨집 해봐야 평균 2년 있다 문닫는데 노치원을 내 친구가 하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수익도 좋고 재미도 좋고 모든 게 좋다더라. 우리도 하자. 그래서 당신 사회복지사 따. 그래서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따기 싫은 남편이 따라고. 남편이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때 고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직장인이 됐는데 그 어렵게 살던 그게 이제 하나의 에너지가 된 거야. 헝그리 정신이 돼가지고 자격증을 팍 따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부인은 보니까 고아가 아니니까 딸 필요가 없는 거지. 편안하게 평생 살아가지고 안 따는 거야. 남편이 볼 때는 한심한 거야. 나는 해마다 몇 개씩 따는데 당신은 내가 보니까 10년 동안 하나도 안 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따라 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 뭐 의미가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보면은 좋은 추억이 됐다 그래요. 자꾸 엉뚱한 가지 끼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부정적 목적이 있어요. 부정적 목적. 긍정적 목적보다 더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가 노치원을 했는데 수입이 굉장히 좋다더라. 우리도 오픈하자. 친구는 그 부인이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평생 이 업종에서 일을 한 거예요. 요양원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단계적으로 갑자기 떼돈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평짜리 얻어가지고 가정 파견 요양사 사업을 해가지고 한 5, 6년 하면서 저변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예요. 왜냐? 이 양반들이 10년 후에는 노치원에 오게 되는데 그 노치원에 정원 70명을 채울 고객을 이미 7년 전부터 다 확보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딱 오픈하니까 바로 70명이 꽉 찼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요양원에 가서 눕게 되거든요. 또 요양원,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6년 후에는 노치원, 6년 후에는 요양원 이렇게 해서 이게 3박자가 돌아가는 거야. 당연히 요양사 파견 사업은 수입이 없어요. 월급 주고 나면 제로야. 그런데 왜 해요? 이 기관은 이문이 없는 기관이지만 얘네들이 이 기관의 고객을 확보를 해주는 거야. 또 얘네들은 또 이 기관의 고객 확보해주고 이 3박자가 맞아가지고 이 사람은 수익이 굉장히 좋은 거야. 나는 가운데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근데 남편이 친구 떼돈 번다고 열었어. 그 정도 하려면 150평이에요. 150평이면 월세가 많이 나가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이문이 많이 남는 이유가 건물을 자기 걸로 사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있어서 그 70명이 꽉꽉 찬다. 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 규모로 하자. 150평 분양받으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동탄에서? 이렇게 봐요. 짐작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네? 김혜숙 선생님. 한 5천에 월. 평당 분양가가 5천이에요? 아니요, 전체. 분양가가 평당 얼마예요? 분양가요? 상가는 아파트는 아파트는 1,500? 1,500 정도 하는데 상가는 정확히. 상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없어요? 다를 것 같은데요. 얼마일 것 같아요? 좀 1,000? 한번 알아보세요. 숙제. 네. 그럼 거기는 그 사람은 정원이 반도 안 차요. 당연히 3분의 1 채우기 힘들어요. 70명 정원에서 3분의 1 채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다. 그런데 베드가 70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 찾다가 썰렁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적적하겠어. 나가. 한 베드만 찼어. 또 한 명이 왔는데 또 적적해. 또 나가. 이건 가상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분이 친구가 그렇게 70명 꽉꽉 차가지고 수입 구조가 좋다는 말 듣고 했는데 자기는 2명 왔다. 나가고 이건 월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40년 동안 벌어놓은 노후 자금을 2년 만에 싹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정적 실습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염두를 두기 때문에 뭐 어떤 기관은 굉장히 실습을 쉽게 소프트, 하이 칼라, 화이트 칼라로만 진행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저희 기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습하러 오기 전에 허리 수술하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또 허리 수술하고 또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어? 이거 완전히 중환자인데. 이거 이 사람한테는 안 시키죠. 땀 나는 건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뭐 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치료해라. 그게 목표예요. 내 목표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창업을 하겠다는 거야. 왜? 실습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땀도 안 나고 할 일도 하나도 없고 쓰레기통도 안 비우게 시키고 뭐 걸레질도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너무 쉽게 하면 너무 쉽게 창업을 성급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일생일대에 악수를 두게 되는 거니까 적당히 땀나는 일도 시키고 열일을 다 시켜야만이 건강한 역량이 있는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유인물 줄 텐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늘만 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읽으면서 내가 요건 했네, 요건 못했네, 요건 했네, 요건 못했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최종 성적표 55개 항목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실습 딱 절반을 하게 되면 중간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체크하는 거. 나는 1번은 몇 점, 55번은 몇 점, 자기가 다 체크하고 이대로면 내가 점수가 안 되겠는데 열심히 해서 끝날 때는 A+가 나오도록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과서 강의 하나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최종 성적표에 대한 강의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별로 쓸데없는 강의만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스터디 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가족 역동, 나 4년 동안 교수가 이 강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가족 역동 치면 딱 나와요. 그걸 딱 썸머리해서 일지다가 기록을 남겨야 돼요. 안 남기고 넘어가면 제가 점수를 만점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 적자가 생존이 하나도 없으면 힘들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항목을 또 넣어야 되네요. 거기다가 이 사람 점수가 미달하니까 이 사람이 프로포즈를 몇 개 했나 해서 점수 주고, 또 이 사람이 유튜브, 여러분 그거 봅니다. 여러분 홍보, 요즘 복지사는 홍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진급하는 직장으로 가게 되면 그 능력을 봐요. SNS를 몇 년 동안 했냐, 유튜버를 몇 년 동안 했냐, 몇 건을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나는 SNS, 나는 카톡도 안 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카톡 날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한테는 뭐가 됐든 SNS를 주고받아야 돼. 네? 심지어 영 할 말 없으면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도. 그건 이제 너무 낮은 그레이드고, 내가 유튜브에 이거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건강 발 마사지 하는 거라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유튜브 역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몇 달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시킨 제가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4월 1일부로 시립 대형 기관의 기관장으로 3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모집을 하는데 이 시험 문제가 대기업 입사 시험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수천 문제를 푸니까 어렵죠. 계속 모집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사회복지사들이 마인드는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좀 부족하잖아요. 계속 떨어졌는데 이분이 붙은 거야. 그리고는 이제 면접하죠. 면접할 때 그 질문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요즘에 시립 원장으로 가려고 시험 많이 쳐요. 지난달에도 그 몇 번이나 떨어진 분이 여기 실습했는데, 그분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내가 이 강의 했거든. 그 시립 월급이 확 갑자기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동안 일한 모든 경력을 다 환산해줘요. 아동센터는 제가 센터장 15년 했지만 복지사가 15년을 일해도 항상 최저임금만 받거든요. 진급이라는 게 없어요. 호봉 승급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갑자기 호봉 승급의 진급의 급이 기관장급의 3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레이드가 확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는 만나면 제가 항상 식사접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밥 사는 거라고, 자기가 이제 급이 높으니까 맛있는 밥 사도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유튜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오늘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를 하는 사소한 거,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는 그것까지 했어요. 올란도 스마트 키 배터리 교환법 여러분이 찍고 나는 하고, 하여튼 뭐가 됐든 해야 돼. 뭐가 됐든 SNS를 풍부하게, 블로거를 몇 년 운영했냐, 유튜버를 몇 년 했냐, 이게 1차 시험에서는 상관없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것 때문에 합격 당락이 결정돼요. 요즘에 심지어 1차 시험 할 때 7회수를 뽑아요. 심한 데는.
10명 뽑을 건데 70명을 뽑아가지고 이걸 보는 거야. SNS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은 되시지만 하여튼 마인드 시프트 하셔야 돼요. 첫 한 주간 실습생, 두 번째 주는 복지사로 바뀌고, 세 번째 주는 센터장으로 바뀌고, 네 번째 주는 창업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